뭐라고 영상이 안 되나. 바쁜 시간 쪽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장소를 바꾼 이유는 아까 우리 박 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넓은 장소보다 더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눈을 좀 맞춰가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설적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가급적 35명 들하는 좌석에서만 끊어서 요 뒤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못 받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큰 행사가 될 경우에만 외부 코엑스나 이런 데 들려서 할 생각이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거의 매달 세미나를 하실 예정이니까 기대되시는 대로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들의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한 워크숍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바쁜데도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더라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똑같이 할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특히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그냥 여러 가지 다 잘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한 30시간 이상씩의 효율성 있고 그리고 이 생산성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16시간만도 못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잘하고 있고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그래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쪼갰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다 하셨을 텐데 오늘 그 시간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1시간 남짓해서 강의 드릴 거는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워크숍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책이 나눠졌습니다만 전영구 교수께서 그대로 요렇게 해보자 하고 순서대로 시키는 대로 같이 쭉 하다 보면은 1시간 한 20분쯤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담긴 책을 갖고 이 방을 빠져나가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세미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그 맹점이 뭐냐면 들을 때는 흥분하는데 돌아서서는 남는 게 없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성공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흔들어 놓는 건 자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헤비체이션, 습관화에 대한 것이 시스템이 없는 게 한계 문제입니다.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성공하기 한 100여 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매뉴얼 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가 매일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공식과 함께 이게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게 우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뉴얼이 돼서 나중에 한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후배님들한테도 딱 이 매뉴얼만 갖다 남겨주면 그대로 하게 되면 자기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판단하고 마치 예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나름대로 성적을 매겨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모의고사처럼 자기 인생에 테스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시간, time flies. 시간은 날아간다 하는 것이 서양 속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게 인생은 또는 세월은 뉴스와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없어진다는 뜻도 있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생에 만약에 재방송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갖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만 살았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데 오늘이란 today 그리고 yesterday 이런 건 지나간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갖고 맞이할 시간들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정말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한 말하고 다 가슴에 와 닿으실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을 분명히 하늘에서 주셨는데 똑같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간 활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걸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할 때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쓰이는 이유는 시간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근데 시간 관리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시간은 관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지금부터 내 시간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돌아다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다. 그럼 무엇인가 자기가 뛰긴 뛰었는데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임팩트,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부여되지 않게끔 뭔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파워가 모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 나중에 보면 분명히 시간은 다 지나갔는데 내가 별로 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학생들도 있고 열심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주부도 계시고 또 뭐 여러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시간을 잘 쪼개 쓰느냐가 인생의 성공 요소다 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잘 듣고 있다고 보시면 하나하나 단계 자기가 진짜 반성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반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하 이런 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액션을 분명하게 취할 수 있게끔 오늘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신 있게 됩니다. 제가 경험이 없이 책에서만 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시간은 관리가 되고 너무너무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느 분들이 그래요. 내 이영근 박사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그렇죠? 바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1년이면 책이 2권씩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내가 지금 SK에서 근무하다 나온 지 11년 됐는데 물론 공주한 것도 있지만 책을 32권 썼어요. 도대체 어떤 시간에 나오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강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번, 3번 강의를 하고 학교 강의까지 있으면 어떤 데 서너 번씩 이상의 강의를 하고 1년이면 거의 1000번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언제 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는 이영곤 박사만큼 휴먼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언제 만나는 거냐 말이야. 어떻게 만나길래 그 사람들을 자기가 전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퀘스천일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요,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매번 세미나 때 얘기하지만 성공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그렇게만 가면 성공의 길로 가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진다. 왜? 분명히 저렇게 하면 학교 공부 잘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사실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안 하거든.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알더라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 강의를 듣고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지금 하는 내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 학교의 학업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훨씬 멋지게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내가 멋있는 길을 가겠다 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근간에 깔고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은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time is gold. 그래야 시간은 금인 거예요. 금덩어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거 관리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은 내일 또 온다라는 엉뚱한 생각 때문에
앞에 있는 금덩어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치는 거나 똑같은 행동을 매일 하면서 waste of time, 시간을 길에다 흘리고 다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전부 뿌리고 다닙니다. 그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사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은 금이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배워왔는데 왜 시간을 안 잡는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내일 또 온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일 오는 건 내일 시간이고 오늘 있는 시간은 오늘 시간인데 오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착각을 하는 가장 큰 게 내일 또 있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일은 다른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내일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뿌린 씨앗이 정확히 뿌려져야 내일 모래 글피에 가서 큰 꽃을 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ow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future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도 필요한 거예요. now 난 생각해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근데 now present 현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현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은 현재는 선물처럼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never come back. 돌아오진 않아.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그냥 대강 써도 돼.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꼭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는지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놀면서 아유 뭐 내일도 해가 뜨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패배자들이 하는 패배주의자적인 얘기야.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못된 소리라고. 내일 해가 뜨는 건 에브리랑 다 떠. 자기가 오늘 놓친 시간 때문에 자기는 똑같은 해를 뜨는 걸 훨씬 인조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라고. 오늘 열심히 살아야 내일 뜨는 해가 더 멋있는 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위를 허느냐고 내일 뭐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는 헛소리. 그러니까 성공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린 건 이미 성공하겠다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성공 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다 대답해. 네. 그러고. 그런데 시간을 마음대로 흘리고 다니는 건 성공하겠다는 사람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하는 한번 천천히 짚어보자는 말이에요. 우선 이따 워크샵에서 그 워크시트에도 쭉 나오겠지만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반성을 합니다. 그게 저는 우선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라이프 플랜, 인생의 목표를 시간으로 쪼개야 된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 관리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되겠다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꿈을 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 할 때 반드시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뭐 100만장자가 되겠습니다. 그건 개꿈이지. 쉽게 얘기하면 2020년까지 저는 재산이 100억 정도 되는 사람으로서 해마다 얼마씩을 벌어서 100억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시간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목표는 개꿈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소중하게 데드라인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찍는, 딱 언제까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 시간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하지 하고 내일 또다시 똑같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내일까지 미뤄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명언 중에 사망명언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은 기가 막히게 찾아올 행운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야. 두 배로 얻을 거를 그냥 내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만 손에 들어올 수밖에 작은 거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큰 걸로 어쩌네. 오늘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내일과 모레의 그 시간이 훨씬 풍요롭게 더블되고 트리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 여러 가지를 오늘 케이스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의 인생에 전체적인 시간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 하는 거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나보러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마법의 시간은 새벽에 있다. 이거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 이 아침 시간은요, 내가 여러 차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침 시간을 2-3시간씩만 잘 활용하면 하루를 30시간처럼 산다 그 말이야. 더블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24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아침 시간을 3시간을 먼저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9시간이니까 3시간 빼고도 6시간이 더해지니까 24시간 더하기 6은 30시간이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죠?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씩의 아침 시간을 빼낼 수 있느냐? 있지. 그 시간을 여러분이 찬찬히 관리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침 시간이다 이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에 밀려 다녀요. 시간을 몰고 다녀야 되는데 시간에 등 떠밀려 다닌다고. 그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시간을 몰고 다녀요. 실패하는 사람 보면 시간에 밀려 다녀요. 왜 밀려 다니는가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아침 시간부터 자기가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부터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 항상 시간을 몰고 다닐 수 있어요. 좀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저한테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뭐 매일 보내시는 분들 이 자리에 여러 분 계세요. 전에부터 그걸 태도를 바꿔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하루에 1시간이면요 1년에 365시간입니다. 365시간이면 5시간 정도의 한 권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7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1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전문가야. 쉽게 얘기하면 한 10권 정도를 독파를 하면 전문가라고. 그 계통의 책을 10권 정도 20권을 읽으면 아주 전문가가 되죠. 근데 30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을 아침 시간에 있는데 70권 정도까지 읽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아침에 1시간씩이면.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잖아. 희한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다 어디서 쓰는 거야? 다 자는 데 쓰지 않으면, 걸어 다니는 데 쓰지 않으면, 밥 먹는 데 쓸데없는 그냥 잡담하는 데 쓰지 않으면, 쓸데없이 생각하고 앉아서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에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 or waste of time. 시간의 낭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천재형이 있어. 그런 친구는 제외야. 근데 우리처럼 보통 사람은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아주 절대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한 계통이 최고가 되려면 만시간은 그 시간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거든. 몰두를 해서 만시간이야. 하루에 10시간씩 몰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죠? 열흘이면 100시간이고, 100일이면 1000시간이고, 1000일이면 만시간이야. 1000일이면 3년이라고. 하루에 10시간씩 집중해서 3년을 있으면 도 뜬다는데 사람들이 1시간씩도 안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잖아. 그러면서 성공 출세 돈 벌겠다니 그게 되냐고.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MBC 시방특강 파강사 같은 데 가서도 늘 얘기하잖아. 전문가가 되는 사람 보면 최소한 그 계통에서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 전문가야. 그 전까지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 보면 대개 10년에서 20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장인, 명인 이런 사람은 30년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씩을 했다고 쳐봐. 10시간을 다 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10시간씩 하면 1년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일 10시간씩이면 아까도 계산했잖아요. 3년 정도를 해야 10,000시간이라고 했잖아. 5시간씩 하면 6년이고 3시간씩 했으면 10년 정도 있어야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 하면 10년은 최소한 해야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한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자, 그러면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집중을 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암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각자 책 보는 건 이건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서로 잡담 들리고 전부 자기 혼자 정말 조용하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아이들 길러시 그러면 애들 뒷바라지해야지 뭐 해야지 회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이 사람한테 보고해야지 이 사람한테 지시 받아야지 회의 들어가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들먹히지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 하다가 1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일 그 자리야. 옆에 사람하고 다 똑같대. 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야. 거기서 한 가지를 걷어차고 나오면서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시간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아침 시간. 그걸 마법의 아침 시간에서 매직 모닝 타임. 아침 시간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시간을 우선 땡겨야 됩니다. 보통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지금 앞으로 갈 시간을 점점 땡기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몇 시에 일어나셔? 5시. 많이 땡겼지 우리 선희 씨는? 여기는 오케이. 내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진짜로 여러분들 before 5 o'clock 5시 전에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성공하고 싶다며. 그냥 대강 살다 가을 거면 그냥 해.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아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와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각자 계통에서 최고의 뭐 요리사가 됐든 무슨 기술사가 됐든 뭐가 된다. 그러려면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일찍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때가 죽여도 안 돼. 그저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저 그런 사람에 자기가 껴있기 때문이라고. 그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 그냥 살다가 가는 4, 5종, 5, 6대 일반적인 사람이지. 성공하고 싶다며. 그러면 shift 바꿔야 된다고. 뭐를? 습관을. 좀 더 나이반 얘기하면 개 같은 습관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끌어 당겨야 된다고. 물론 각자의 조건이나 환경이 약간씩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시간을 아침 시간을 끌어 당기세요. 이거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정에서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자기가 습관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리듬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바이오리듬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나는 죽어도 저녁인 인간인가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이 꼭 붙잡고 얘기해. 넌 미국으로 다 이민 보내는 거 아니야? 넌 아침형 인간 돼 있구나. 이게는 뭐. 시간이 반대니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지 가면 2주 만에 바로 원위치기 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버르장머리가 지 몸속에 있는 거야.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걸 바꿔야 돼. 제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 나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habituation change, 습관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한 직업 때문에 저녁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외야. 그러나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아침형 인간은 저녁형 인간보다 성공할 확률이 3배가 넘어요. 똑같은 일반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거의 2~3배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이따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침의 시간을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쓰세요. 방법을 제안할게요.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정적이 하면 한 달에 이렇게 정해서 한 달에 10분씩이라도 2010년도에 땡겨보세요. 2010년도에 2월 달에는 7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6시 50분에 일어나는 거야. 3월 달에 6시 40분. 4월 달에 6시 20분. 10분씩 땡겨. 10분도 못 땡겨? 아, 그러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어야지. 그걸 갖고 다니면 안 되지. 바이오리듬을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좀 성질 급한 사람은 한 달에 30분씩 땡겨. 에이, 그냥 내일부터 그냥 당장 해. 근데 낮에 지약 먹은 병아리 새끼처럼 꼬박꼬박 죽으라 해. 그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거는 목표를 세우라 이거야. 무리하지 말고 자기가 인생 42.19 마라톤 뛰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성공의 그래프를.
글로 계속 가고 있어야 된다고.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무조건 땡기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 아침 시간을 땡기라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 오후에 2-3시간 해야 돼요. 난 모든 답글 다 새벽에 다니. 모든 책 쓰는 원고 웬만하면 다 새벽에 쓰잖아. 공병호 박사나 여러분 잘 아시는 한상춘 박사라는 사람은 3시 이런데 이렇게 나오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조용하게 딱 앉아서 자기가 하루에 할 일들을 전부 리뷰를 하고 What to do today? 오늘 할 일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침에 편지 쓸 때 있으면 다 편지 쓰고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무슨 관리할 거 있으면 다 관리하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자기를 잘 갖고 나오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급해서 그냥 딱 일어나고 그냥 나가서 싸우자.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워밍업하고 갑옷 입고 칼 차고 나온 놈한테 되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냥 무슨 싸우자고. 그런 사람이 10중 8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공자가 적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나보러 얘기를 하면 나보러 트레이닝을 시키라고 하면 자는 시간을 무조건 땡겨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아침에 땡기는 것이 참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좋더라. 그럼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여기 자제분들 기르는 분들 있으시잖아.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내가 그런다고. 내 주변에 내가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한테. 애들은 9시쯤 방에 들여서 자게 만들어야 돼. 늦어도 10시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 하루 종일 얘를 못 봤으니까 쭈그려서 놀아줘야 되는데 그 착각이야. 그리고 애를 그러고 나서 12시까지 그러고 자기가 늦게 일어나면서 인생 조지는 거야. 같이. 애도 조지고 자기도 조져. 첫째, 아이는 나쁜 습관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자는 걸로다가 모든 게 기억이 된다고. 그죠? 부모는 더더욱 애들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하루를 망쳐. 마음만 바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만 바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4, 5정 5, 6도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60, 70 되고. 그런 사람은 오늘 길에서 항상 보잖아. 우리 부모님들 항상 그렇게 살았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랑스러운 부모님이지만 능력은 없는 거야. 안 그래? 능력 있는 부모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다 같이 하고도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왜 성공을 못하냐 이 말이야. 사랑 없는 부모가 어딨나? 그건 기본이야. 능력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사랑이 있으면서 능력 있는 부모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인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이 아이들을 길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지 몰라도 시프트 시켜야 된다니까. 들어가 자. 딱 집안이 되면 10시면 10시에 애는 무조건 자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애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8시에 자서 애들도 5시나 7, 6시쯤에 딱 8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아빠 엄마 아침 운동할 때 같이 나가고 예를 들면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일 좋은 건 애들이 10분 15분 책을 보고 학교를 가게 하는 거야. 머리를 워밍업 시킨 다음에 나가는 거하고 그냥 엔진 시동 워밍업 시키지 않고 디젤 엔진 같은 거 그냥 끌고 나가면 차가 푹 꺼지는 거랑 똑같잖아. 학교 가서 그때부터 워밍업해. 이놈은 워밍업 끝나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이겨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일찍 일어난 사람은 나오지만 두 번째는 출근 시간 같은 게 단축되잖아. 일찍 출근하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보는 주변에서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누가 보고 있어? 남편이나 부인이 볼 거 아니야. 집안이 성공적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successful family. 그죠? 집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 남자가 게을러 터진 놈이야.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감읍이 돼서라도 움직이고, 남편이 여자가 게을러 터져 남편이 정성껏 매일매일 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다 둘 다 자빠지지 않느냐고 바쁘고 그냥 뒤집어쓰고 그냥 안 일어나고 이 시발시발하고. 응?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 그럼 옆에 사람이 느끼기 시작해. 응? 우리 남편이 변했네? 변해가네? 저 며칠이나 가겠나? 근데 계속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달라져. 그러면서 자기도 팔로우업해서 일어나기 시작해. 자제분들이 그걸 보고 애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해. 이게 석세스풀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일찍 출근해. 일찍 움직여. 그걸 또 누가 봐? 바깥에서 제3자들이 그 사람을 쳐다봐. 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맨날 6시에 이영건 박사한테 올린 거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 글을 볼 거 아니야? 몇시인지 다 나오잖아. 참 부지런하구나. 그럴 때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있으면 상대방은 신뢰감을 준다고. 신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힘이야. 성공하는데 가장 큰 힘은 신뢰감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힘이야. 보이는 걸 믿게 하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건 자기가 매일 행동으로 하면서 상대방한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있게 된다고. 나보러 얘기를 하고, 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1시간 동안 운동해. 매일. 그 전날 잘못된 거 있으면 다 털어버리려고 했어.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머릿속에다 안 봐두지. 잠깐 버리는 거야. 마음을 비우는 거야. 모든 거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이건 내 탓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오면서 아침에 비워. 그리고 오늘을 다짐해. 어제 멋지게 살자. 하루 멋있게 살자. 하는 걸 아침 시간에 남들이 안 할 때 일어나서 다 해. 그리고 들어와서 샤워 딱 하고 딱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에 들어온 모든 것들에 대한 거 쫙쫙쫙 하고 내가 어제 강의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딱 명함 꺼내서 거기서부터 전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 거의 새벽에 끝낸다고. 아침 시간. 그리고 나서 덜레 신문 같은 거 읽을 거 다 읽고 그리고 덜레 나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 책이 한 권씩 툭툭 튀어나오죠. 나 항상 아침에 시간 있을 때마다 A4 용지로 한 장에서 2장씩 글을 쭉쭉 써. 그걸 아침에 다 하는 거야. 아무도 없을 우리 집사람은 자. 근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는 거야. 다른 일 해. 그럼 나는 앉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그게 엄청난 시간이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아침 시간, 그래서 매직 모닝 타임. 이런 내가 하겠어요. 네, 아주 마법의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야. 나중에 워크숍 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리뷰를 해봐. 이제 곽정욱 씨도 아주 일찍 일어나잖아. 그지? 옆에 있는 딸내미가 엄마한테 와서 맨날 컴퓨터에 글 올릴 때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글을 올리니까 난 다 알잖아. 나 때문에 헤비체이션 시프트하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내가 아니 손에 장을 쥐어. 그렇게 해도 성공이 안 된다. 그런 건 있어. 생각을 해봐. 예습복습 철저하는데 학기말 점수 안 올라간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본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한 3일 정도 하다가 그냥 대개 나가 떨어지지. 이걸 끊임없이 해라 그 말이야. 끊임없이. 그리고 그냥 엎어질 때 되면 다시 또 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와서 아유 정신 차려 하고 자기를 가다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첫째가 운동이고요. 운동은 두 가지의 베너핏이 있다고 그랬잖아. 첫째는 피지컬 헬스,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잖아. 그죠?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고 계속 걷든지 뛰어. 가볍게 10분이라도 나가. 10분이라도 이제 나가서 속으로 외쳐.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하는 데서 내가 최고 되겠다. 2010년도 목표 난 간다. 이런 생각을 아침마다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눈 비비고 그냥 뒤처리하기 바빠갖고 애 그냥 간신히 어린이집 갖다 주고 뛰어나오는 마음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가서 고객을 만나게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
완전히 워밍업 끝낸 다음에 눈빛하고 그냥 이거 눈 비비고 나오는 거야. 눈빛이 전혀 다르죠. 그 파워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 셀프 파워 제너레이션. 자가 발전을 얼마나 하고 아침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 무슨 지 알겠죠? 두 번째 운동 말고 할 수 있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좀 부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사람 살다 보면. 그래? 그럴 때마다 아침에 그걸 떨어버려. 아침에 마인드 컨트롤 5분이면 5분 정도 딱 앉아서 내가 어제 한 것 중에 가장 찝찝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미안하다. 내가 네 앞에서는 얘기 못했지만 속으로 많이 미안해. 이거 내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라앉혀야 돼. 막걸리가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막걸리 잔이 한 10분, 15분 되면 쫙 가라앉고 맑은 눈이 떠오르는 거랑 똑같아. 우리 마음은 늘 혼탁하잖아. 근데 그걸 갈고 닦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야. 트레이닝. 훈련에 의해서 가꿔줘. 그런 걸 무슨 불교 같은데 참선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백일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나 캐토릭 같은 데는 가서 그냥 끌어안고 자기 고해성사하면서 자기가 다 털어놓는 작업들이나 똑같은 게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이 된다. 세 번째는 자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읽을 거리가 됐든 이런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돼. 아침에. 시간 되는 대로.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주변에 편지 쓰기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걸 아침에 다 하고 나면 아주 가뿐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무슨 뭐 고민도 없냐고. 왜 없겠어 내가? 왜 고민이 없어? 뭐 씹는 눈도 있고 나무 필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있는 거야. 그건 중요한 건 누가 소화를 해내느냐의 차이지. 모든 어려움은 다 있어요. everybody. 그거를 how to 잘 소화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그거를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언제 하느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나는 아침에 시간을 우리는 매직 모닝 타임이다. 이렇게 내가 명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모직 매닝 아워 또는 모직 모닝 타임, 매직 모닝 타임을 갖도록 해보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 관리가 뭐냐면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자투리 시간이요. 많은 사람은 하루에 5시간까지 있어요. 적은 사람이 2-3시간 자투리 시간. 여러분 오늘 한번 리뷰를 이따 워크शी트 나올 때 한번 잘 리뷰를 해봐. 자기의 하루의 자투리 시간은 무엇인가? 자, 출퇴근하는 시간 자투리 시간이야.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해. 내가 그랬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수원서 서울까지 명지대학교까지 다니는데 1시간 반, 왕복해서 3시간, 기다리는 것까지 4시간 걸리더라. 자투리, 완전 자투리 시간. 수업하고 수업 시간 사이에 자투리 시간. 점심 먹고 남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 어디 가서 남하고 약속했을 때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 5시간 돼 안 돼? 아주 쉽게 돼. 그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게 인생의 아주 키포인트야. 그걸 나는 자투리 시간이라, 이거를 자투리 시간 죽이기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하잖아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두 번째 요소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투리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우선 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좋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해야 가슴에 와닿을 거 아니야.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소리는 전부 개소리지. 남이다리 벅벅 끓는 소리 해봐야 소용없잖아. 그죠? 네. 저는 공인중개사 1기요. 그때 만점 받았어. 하나도 안 틀렸어요. 진짜. SK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돈 되는 줄 알고. 안 되더라고. 바로 찢어버렸어.
사짠 들어가는데 돈이 안 돼. 근데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딱 뭐를 해갖고 했느냐. 서울 본사 출퇴근하는 시간을 딱 석 달 이용해서 차 속에서 했어. 어떻게? 그 당시엔 MP3가 없으니까 테이프 레코더 강의한 거 그냥 계속 들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하니까 석 달 정확히 하니까 한 1000시간 되잖아. 이렇게 되나? 100시간이니까 한 300시간 이상 되지? 하루에 3시간씩 100일이니까 한 300시간 되네. 300시간 동안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패스했어요. 완전 자투리 시간. 그죠? 그런데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깨끗이 끝난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수원에서 명지대학을 다녔죠. 그죠? 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명지대학 출신 중에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그 당시. 난 학교 통학 시간에 영어를 거의 반 이상 죽였다고 생각해. 난 항상 이어폰이 껴 있었어요. 그거만큼 더 좋은 시간이 없더라고. 그죠? 근데 내국 사람들이 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지하철에서 보면 그냥 멍청하게. 이야,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일본 애들은 조만만한 책이라도 들여다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래서 일본은 2등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29등이야. 이거요.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가방 속에 항상 읽을 거리가 들어있어요. 한번 가방 좀 열어봅시다. 여기 화장품 깔아고 이런 거가 있겠지. 그렇지. 저기 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자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항상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남한테 먼저 갔어.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야. 오케이? 그게 왜 죽은 시간이야? 잘못 쓰는 사람한테는 죽은 시간이야. 나는 내 가방 속에 우리 나와 같이 다니는 일주과장이 가끔 나고 놀려. 놀래지. 어떻게 이 시간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다니나 그럴 거야. 난 딱 갖고 다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강의 가기 전에 딱 도착해서 20분간 시간이 절대 그냥 안 내려. 서석에서 뭘 읽고 내리든지 10분 전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빌려서 그 안에 동안 반드시 일할 거를 갖고 들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거기서 노닥거리고 앉아있어.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그냥 다 버려. 그래서 시간 없어 죽겠대. 어? 시간 없어 죽여야 돼. 다 길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투리 시간 죽이기에 인력 최선을 다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독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눈이 아파 죽겠어? 이어폰 갖고 다니지. 어학이 됐든 자기 계통에 공부할 거 얼마나 많아. 요새 MP3니 뭐 좋은 거 좀 많아요. 갖다 그냥 꽂으면 되지. 난 낮단에 공부할 게 없어서 이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이렇게 들고 다녀서 가방 옆에다. 진짜로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고 다니면 맨날 이어폰 끼고 AFM 매일 듣고 그랬다고. 완전 죽일 때 영어 죽일 때. 그렇게 시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세 번째,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이 부족해. 아침에 운동을 미처 못했어. 어디 갔더니 20분 시간 남아.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요. 맨 걸어다닐 천지요. 왜 운동들을 못한다니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항상 운동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인가 미처 못한 전화, 문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하루하루 죽여나가는 게 승자가 되는 길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많죠? 이따 워크숍 하시면서 더 많은 걸 느끼세요. 내가 이걸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가방 안에 반드시 내일부터 뭘 갖고 다녀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돼. 제가 맨날 같이 다니는 우리 이 마이크를 새로 샀더니 얘가 좀 싫다.
미처럼 중에 오늘 처음 써보는 거. 내가 늘 그래요. 우리 나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이 과장이나 먼저 우리 기사한테 나를 기다리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 강의 딱 들어가면 90분간 자기 시간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이. 난 강의장에 항상 20, 30분 먼저 가니까. 난 몇 시에 나올게? 그럼 2시간이야. 지난번 나를 같이 다니는 친구는 거의 자빠져 자. 진짜로 그랬어. 그래서 내가 늘 그랬어. 너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절대로 살지 말아라. 근데 이미 자기 습관화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라 그냥 가. 요번에 내가 같이 다니는 친구를 내가 완전 개조시키고 있어. 자라 30분만. 그리고 반드시 나하고 다니는 동안에 2가지를 2010년도에 해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자 시험이 있다면 필요한 시간에 한자 공부를 해서 나를 기다리는 시간에 반드시 해라.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즐거운 일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쫓아다니면 단순한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황금이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 주말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했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달라져요. 안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주말에 하는 거 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밀린 빨래가 됐든 집안을 도와야 될 것도 있고, 남자들도 무슨 장을 같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야. 그걸 갖고 얘기하지 말죠. 그건 누구나, 에브리바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침 시간과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던 사람은 주말 시간이 당연히 남아.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주말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떡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앞에 것부터 개선되면 주말에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뭘 하지? 잠자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럼 바보 멍청이나 하는 거지. 맨날 퍼져 사는 게 이게 뭐? 주말의 경쟁력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거의 쉬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첫째, 한 주를 반성하는 시간과 다음 주를 플래닝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말에 가지세요. 저의 예를 들자면, 그건 일요일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운동 갔다 와서 일요일날 아침 갔다 와서 딱 앉아서 일주일 동안 했던 걸 전부 리뷰를 해. 월요일날 누구를 만났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화요일날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했다. 난 돈 번 것까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니까 이번 주엔 얼마 벌었구나. 잘했다. 이번 주엔 조금 시원찮았지 이기다. 그게 일주일마다 마감을 해.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을 플래닝을 해. 월, 화, 수, 목, 금, 토. 나의 일주일은 머릿속으로 파노라믹하게 지나가야 돼. 월요일날은 아침부터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되고, 화요일날은 어떻게 되고, 수요일날은 하고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총정리 어떻게. 그래서 주말 위클리 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주말에 일요일날 앉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우선 주말 경쟁력을 높이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주중에 미처 못했던 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말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되겠죠. 주말에 어떤 일을 내가 조금 더 엑스트라 액티비티라고 그러지, 주중에 그냥 하지 못했던 거를 반드시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뭐 영화를 본다든가, 가족들이랑 무엇을 한다든가, 같이 가서 테니스를 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또는 미처 못했던 것 중에서 주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주말에마다 한 번씩 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하시면 주말은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스테이 하도록 해야 돼요. 남자분들 혼자 등산 가고, 그리고 뭐 무슨 낚시질 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사실 그 좋은 버릇도 아니에요. 그죠? 주말에는
이틀 중에 하루는 반드시 스테이해서 집안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아이들의 챙겨줄 거 있나 더 좀 챙겨보고 미처 자기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주말에 평일날 못했던 걸 꼭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주말을 잘 서머라이즈하고 플래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주일을 마감하고 일주일을 계획하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이따도 요 주말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찬찬히 리뷰를 해보면 아하, 내가 주말에는 요런 곳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안 느끼시게 됩니다. 자, 지금 나왔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 시간, 자투리 시간, 주말 경제입니다.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4권, 1년에 50권의 책을 최소한 읽어라. 근데 주중에 미처 못 읽었다. 그러면 나머지를 주말에 몰아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진행이 돼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길로 훨씬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4번째로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점심,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점심,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선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혼자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점심은 혼자 먹지 마라. 가급적 주변에서 잘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무조건 플래닝해서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옆에 있던 직원하고 나가서 먹는 점심시간은 혼자 먹는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건 waste of time에 내가 볼 때 가끔 옆에 직원들하고도 해야지. 그러나 매일 3, 4, 5 맨날 직장 직원들끼리 같이 점심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3번 이상은 반드시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플래닝을 하라. 특히 점심은 바깥 활동하는 사람들은 100% 외국 사람하고 보고 점심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혼자 가서 밥 먹지 말고 요새 다들 더치페이니까 누가 돈 내는 게 겁나는 건 아니잖아.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과 친구들이라도 만났으면 어이 점심이나 같이 하지 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라 그 말이야. 혼자서 밥을 안 먹고 앉아있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주말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움직일 스케줄에 점심시간에 블랭크가 비어있거든. 누구를 만날지를 무조건 채워두라고. 저면 고래 치진나요? 채우는 놈이 별로 없거든. 그래도 하라고. 옆집에 아줌마가 됐든 앞집에 무슨 누가 됐든 좌우당간 누구라도 생각을 자꾸만 해내. 그러면 나중에는 혼자 먹는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운 걸 느끼게 된다. 직원들끼리 겨 나가서 먹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시간에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많은 사람과 휴먼 네트워킹이 되면서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혼자 보내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물한 개구리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급적 반드시 외부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도록 해라. 저녁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매일 저녁을 일부러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난 저녁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녁엔 가급적 집에 들어가서 먹어도 돼. 뭐 남을 적대한다는 뭐 이런 미명 아래 그냥 본인들이 술 좋아하니까 술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점심시간만큼은 반드시 컨스트럭티브하게 건설적인 점심을 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표에 블랭크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주말에 봅니다. 그리고 주말에 문자를 보내든지 월요일날 이미 차있지 않은 사람을 누굴 채우려고 애를 써. 그게 바로 사회생활을 넓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플래닝을 짜놓고 하루하루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됐으니까 나가서 점심 먹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 점심시간이 일주일에 5번밖에 없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에 빼면 그럼 한 달이면 20번이고 1년이면 기껏해 200 몇십 번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매일 만나야 240명밖에 못 만나는 게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명언교환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많은 사람을 듣고 경청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하고 같이 엑스트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필기도구를 갖고 다니는 게 시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얼핏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여성분들이 특히 필기도구를 안 갖고 다닐 가능성이 꽤 많아요. 남자들은 대개 보면 안주머니에 포켓에다 넣고 이 펜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 아침마다 자기가 갖고 나갈 때 가져가야 챙겨야 될 것들이 딱 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책상에 딱딱딱 있어 따다락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자기가 전투 준비가 끝나야 되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기도구를 반드시 갖고 다녀요. 필기도구를 갖고 다니다가 상대방과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write down 적으라고. 이 시간 관리랑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바로 적는 사람하고 그걸 잊어버려갖고 헤매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거나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버려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크다고. 반드시 적어. 그리고 잊어버려. 적고 잊어버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 그럼 바로 필기도구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서서 길거리에서라도 서서 바로 write down. 바로 적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가끔 보면 저 펜 좀 빌려주실래요? 이런 사람 보면 내가 속으로 한숨을 가방 속에 두적두적 하면서 무슨 필기도구 없나? 이미 찾고 있으면 이미 성공하고 먼 거예요. 전투 준비, 군사가 싸움하러 나가는데 창칼을 두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필기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굉장히 중요한 크리에이티브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다. 자, 오늘 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24시간은 누구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16시간도 못되게 살기 때문에 인생의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다. 그러면 우린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고 시간은 유수와 같다고 그러고 시간은 날아간다고 그랬으니 날아가는 놈을 잡고 금이라고 그랬으면 잡아야 되니까 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크게 4가지 시간을 얘기를 했다. 그 중에 첫째가 아침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매직 모닝 타임. 마법 같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자.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 해당된다. 그죠?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자기 행동의 증표가 된다. 됐죠? 두 번째, 자투리 시간이 작은 사람은 3시간, 많은 사람은 5시간씩 있는데 이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건지 여러분이 반드시 자투리 시간을 줄이기에 몰입을 한다면 엄청난 파워가 생길 테니 한번 제 얘기들을 잘 생각해서 한번 실행을 해봐라. 세 번째, 주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애를 써야 된다. 주말은 한 주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잘 실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한 주를 잘 반성하고 다음 주를 계획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멋있게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말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은 저녁 시간만큼은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아직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저녁을 먹더라도 친구들 만났던 사람을 되풀이하는 점령이나 이런 건 가급적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저녁을 해라 이 말이에요.
특히 점심은 직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반드시 딴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쉐어링을 해서 건설적이면서도 새로운 휴먼 네트워킹의 장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 네 가지를 받침할 때 가장 좋은 헤비테이션 하나는 필기 도구를 반드시 갖고 다니다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적어놓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길을 가다가라도 서서 메모장에다 적어놓는 습관을 가져야 되풀이되는 시간을 그리고 쓸데없이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행동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1시간 동안 실수 없이 수업하는 겁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아니, 시간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모여서 일주일 한 달이 되는 거고 그게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고 자기의 성공의 길과 직결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더라도 지나간 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살 때 내가 어떤 시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침에 딱 집을 나설 때는 하루에 머릿속에서 하루의 아이티너들이 일정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화요일날은 움직인다. 수요일날은 움직인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인생을 살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자세를 갖고 시간을 소중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지름길을 달리는 대단히 중요한 셀프 제너레이션, 자가 발전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요소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워크숍을 이제 아주 중요한 걸 할 테니까 그때부터 자기 반성을 좀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